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좀 다양한 이슈들 기사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그림만 봐도 설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어릴 적 많은 아이들의 취미 생활이 되었었던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에서 친환경 전략을 택했다가 오히려 후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레고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오일프리 벽돌을 지금 버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레고 참 좋아했는데요. 이 레고가 근데 아무래도 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이슈가 있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요, 전 세계가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레고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스틱 블럭이죠. 이 블럭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아기들이 많이 빨기도 할 거고요. 손에도 많이 만지는 것이다 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레고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까지 모든 석유에 기반해서 만드는 이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이를 위해 야심차게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이용한 생산에 오히려 더 많은 탄소 소비량이 든다라는 자체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책을 오히려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데 오히려 친환경 정책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년 전만 해도 매년 생산되는 수십억 개의 레고 블럭 중에서 80%에 사용되고 있던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을 전부 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바꾸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4억 달러 이상 사용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야심찬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장비를 만드는데 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재 자체는 친환경 소재일지 몰라도 이러한 친환경 소재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에서 더욱더 나쁜 매연들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문제점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레고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끄럽고 민망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고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서요. 연간 지출을 30억 달러로 3배가량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전략들을 펼쳐서 친환경 소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슈 속에서 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레고의 이야기 첫 번째 기사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OTT 이야기입니다. OTT 시장에서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자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묘수들이 통할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또다시 요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2024년부터 주요 시장에서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를 게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요금제를 개편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의 OTT죠. 이 프라임 비디오도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을 잘 쓰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이 아마존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이 아마존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있고요. 이 쿠팡 서비스를 쓰면 쿠팡 플레이라는 OTT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로 미국에서는 이 아마존 프라임이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OT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전략이 이렇습니다. 바로 광고 요금제를 내밀면서 이 광고가 없는 요금제를 쓰려면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광고를 보는 대신에 요금을 싸게 해줄 것처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기존에 광고 없던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요금제는 2.99달러 정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먼저 광고
광고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조금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직 요금제였죠. 광고가 없이 볼 수 있었던 기본 요금제를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없이 보려던 사람들은 기존에 베이직 요금제만 써도 됐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는 결국에 가격 인상의 효과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에 광고 없는 요금제가 인상됩니다. 곧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OTT 기업들이 결국에는 광고를 매개로 해서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러한 OTT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넷플릭스 그리고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는 OTT 업계 소식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금리 동결을 결정한 FOMC의 결과가 결국에는 핀테크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안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금리 인상이 핀테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를 했죠. 이에 따라서 현재 핀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좀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어떤 이유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핀테크 기업들은 가벼운 몸집과 조금 자유로운 사용자들의 풀을 이용해서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 급성장을 한 산업도 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끝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가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이다 라고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페드와 그리고 FOMC의 회의 결과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핀테크 업계들의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 핀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ETF를 보면요. 글로벌 X의 핀테크 ETF는요. 일주일 사이에 6%가량 하락을 했고요. 개별 기업들은 더욱 그 하락폭이 큽니다. 어펌 홀딩스는 17% 이번 주에 하락했고요. 그리고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BNPL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블록 같은 경우에도 15%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죠. 페이팔 홀딩스는 10%, 모바일 주식 거래 서비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도 9%가량 하락하면서 이 핀테크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핀테크 업계에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요,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고 이럴 경우 은행 대신에 핀테크 앱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경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핀테크보다는요, 믿을 수 있는 기존 은행들에 투자를 하거나 여기에서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러한 핀테크 업계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 리스크가 큰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안전자산에만 투자해도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위험성에 투자해야 되는 핀테크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고금리 기조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핀테크 입장에서는 양방향에서 어려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위험성에 베팅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들의 새로운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콘서트 티켓에도 이러한 BNPL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들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럽과 남아프리카 중동 기업의 사업을 매각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모쪼록 핀테크 업계가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계속해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